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쓰러졌다? 얼마나 사실 수 있을까요?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 병원비가 얼마나 들까요? 뇌졸중 때문에 병원에 당도해서 약 2, 3주 정도의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약 듭니다. 안녕하세요. 뇌건강 주치 신경과 장민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뇌혈관 질환,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뇌졸중인데요.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던 이런 뇌졸중이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고 우리의 주변 가까이에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통계를 좀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약 250명 정도의 환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5분에 1명꼴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남의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나는 뇌경색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뇌출혈을 피해갈 수 있는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경색, 뇌졸중 모두 다 하나의 원리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동맥경화입니다. 이 동맥경화는 어느 하나의 혈관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흡연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가장 컨트롤하기 쉬운 것이 바로 담배이기도 합니다. 담배 한 가지만 끊어도 뇌졸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6배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약 잘 먹고 당뇨약 잘 먹고 고지혈증 잘 조절하면서 열심히 살아도 6, 7배 이상 낮추기 쉽지 않거든요. 금연을 하는 습관을 갖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게 무엇인지 빨리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우리의 혈액은 항상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졸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금연이라면 바로 두 번째가 염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혈관에 직접적인 상처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고혈압이기 때문에 혈압을 자주 측정해보고 140에 90이 넘는 혈압이 자주 측정된다면 지금 당장 약을 드시면서 혈관에 상처가 나지 않게, 그 상처의 틈 사이로 염증이 침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 병원비가 얼마나 들까요? 뇌졸중 때문에 병원에 당도해서 약 2, 3주 정도의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당장 다음 달 3천만 원의 지출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뇌졸중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더 무서운 질병이죠. 한번 걸리게 되면은 이제 한두 달 겪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신불수에 언어마비가 오거나 가령 치매라도 생기게 되면은 간병비의 병원비가 가중될지도 모릅니다. 뇌졸중과 같은 질병은 예방만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걸리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는 질병입니다. 사실 가장 많이 생기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좀 쉴라 치면은 그때부터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의 피크가 있는데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모닝 서지라고 부르는데요. 새벽에 우리가 쭉 잠을 자고 있다가 탁 눈을 떠서 깨어날 때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하면서 혈압이 쫙 오르는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술 많이 드신 다음 날 탈수가 좀 심한 날 그런 거 아마 겪으실 텐데, 뇌졸중을 의심케 하는 증상이 발생한다면 곧바로 병원에 가서 혈관을 뚫어주거나 터진 혈관을 막아주는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뇌졸중 증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뇌졸중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언어마비입니다. 갑자기 말을 버벅이게 된다거나 술에 잔뜩 취한 사람처럼 발음이 제대로 안 된다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뵀던 아주 젊은 여성분 중에 이분은 오른쪽 편마비가 아주 가볍게 오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TV를 틀었는데 다 소음처럼 들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앞에 놀러 가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다 소음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TV에서 나오는 한국말이 그렇게 소음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여성분의 나이가 32살이었어요. 이제 생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여성인 경우에 피임약을 복용하면 뇌졸중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데 언어마비부터 찾아오는 뇌경색이 이렇게 젊은 나이 때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봐야 될 증상은 바로 편측 마비입니다. 한쪽으로 마비가 오는 거죠. 이 편측 마비를 검측해 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완전히 힘이 빠졌다면 걸음조차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금세 알아채겠죠. 왜 이러지? 하고 병원에 금방 가겠지만 미묘하게 힘이 빠져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하늘 방향으로 보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눈을 감고 숫자를 20까지 세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19, 20까지 셌을 때 힘이 빠져 있는 쪽에 손이 이렇게 살짝 돌아가거나 또는 아래로 이렇게 약간 처지는 방향이 보인다면 해당하는 쪽에 힘이 빠진 겁니다. 깽깽이라고 하죠. 뒤꿈치를 들고 한 3번씩 양쪽 발 번갈아 가면서 뛰어보시면 됩니다. 왼쪽은 잘 되는데 오른쪽이 잘 안 된다? 오른쪽 팔이 조금 떨어졌다? 당장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도 있죠. 이렇게 팔을 들어서 쭉 떨어졌었는데 왜 이러지? 하고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저희 뇌졸중 학회에서는 미니 뇌졸중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미니 뇌졸중 증상이 있다면 일주일 안에 실제 뇌졸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10%입니다. 경험을 하셨던 분들 중에 10명 중 하나는 그 다음 주에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간과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입니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아파본 적이 없는데 뇌혈관이 망가져서 어지러울 때에는 그렇게까지 어지럽지도 않은데 걸으려고 하면은 넘어지게 됩니다. 바로 균형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균형장애를 동반한 어지러움증이 있다면 당장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언어마비, 편측마비, 그리고 겪어보지 못한 두통과 균형장애를 동반한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병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6시간 이내에만 병원에 당도를 하시면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쓰러졌다? 얼마나 사실 수 있을까요? 뇌졸중에 걸린 그 환자분의 누군가의 가족이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많은 돈을 들여서 간병인을 써야죠. 병원에 당도해서 좋은 치료를 받게 되면은 2, 3주 정도의 급성기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치료가 잘 되면 밝게 웃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위험 요소, 혹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흡연을 하고 있다면 당장 끊으셔야죠. 나한테 혈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것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뇌졸중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검진을 좀 통해서 무슨 약을 빨리 먹어야 될지 결정을 하시고 담배를 끊는 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뇌졸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